자, 오늘 월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도 그렇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하락한 걸로 보이겠지만 안에 잘 들여다보면 이제 플러스로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수 얘기 먼저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방송창 제목에 걸려 있는 것처럼 대선이 이제 딱 30일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주도 잘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대선 D-30일 앞두고 대선주 동향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이제 뭐 경험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제 쭉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무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문자반 회원들, 우리 또 낮에 설명을 또 많이 드렸는데 우리 또 회원들 잘 들으시라고 또 마련한 시간이니까 잘들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황금소나무님하고 김하늘님도 어서 오세요. 모하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여기 화면 잘 보이시면 2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10월 향해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날이 많이 춥죠? 그죠? 네. 네. 오늘까지만 좀 추운 것 같고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면은 좀 이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슬슬. 네. 지난주에 막 그런 말을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봄이 온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막 되게 하고 싶었는데 지수가 막 흔들어 놓으니까 이제 네, 정신없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계속 이제 제 마음에는 계속 봄이 온 것 같다,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뉴스 보니까 저기 뭐 부산이나 제주도나 울산 이런 데 보면은 매화꽃이 폈다고 하거든요. 매화꽃이. 그래서 조금 지나면 저기 남쪽에서 매화꽃도 좀 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요거 뭐 시간 때우려고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봄이 오고 있어요. 네.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거의 이제 고생이 끝나요. 지금 막 이 마음고생 하시는 게 되게 오래 갈 것 같고 안 끝날 것 같고 막 답답하시죠? 똑같아요. 되게 추운 그거를 딱 겪고 나면 바로 봄이 눈앞에 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날씨가 또 추웠다가 또 따뜻했다가 반복하겠지만 사만사원이라고 하죠. 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봄은 옵니다. 주식시장도 되게 힘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봄이에요. 근데 이제 봄이 딱 됐을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저희 회원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 잘 보시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이렇게 그 한파가 몰아닥치면요, 이건 거의 무슨 빙하기 정도 수준의 굉장히 큰 이제 이번에 투매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낼 수익들을 다 가져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잘 이겨내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지수 얘기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좀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와서 그거 얘기해 드린 다음에 바로 대선주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주 얘기는 아마 오늘 하루 안에 다 안 끝날 것 같은데 최대한 해보고 만약에 좀 남으면 내일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오늘 마이너스 0.19%로 끝났죠. 코스피가, 그죠?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끝나기는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코스피 대형주를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 차트인데 마이너스 1%죠. 그죠? 그런데 중형주하고 소형주를 잘 보시면, 자, 중형주는 캔들이 다르죠. 양봉으로 끝났고 플러스 0.4%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막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소형주가 많이 빠진 게 아니고 대형주가 좀 힘이 없었어요. 대형주가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자, 소형주는 0.6%, 중형주보다 조금 더 올랐죠. 그죠? 캔들도 이렇게 생겼고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평균을 깎아먹은 거는 대형주예요. 중소형주는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 조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지수가 아침부터 되게 안 좋았는데 종목들을 좀 견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코스피 쪽이고요. 당연히 이제 코스닥 쪽도 똑같겠죠, 그죠?
코스닥도 오늘 좀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졌는데요. 잘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3%로 끝났는데 코스닥 대형주를 보면 되죠. 잠깐만요. 잠시만요. NH투자증권이 다 좋은데 이게 좀 나빠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 코스닥 대형주는 오늘 마이너스 1.2%에서 끝났고 코스닥 중형주는 마이너스 0.1%, 코스닥 소형주는 플러스 0.4%에 끝났어요. 이제 중소형주가 훨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가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급락했을 때도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뭐 잘못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귀담아 듣지 마세요. 지수 얘기는 오늘 많이 안 할 건데 잘 보세요. 자, 핵심만 얘기해 볼게요. 자,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누가 많이 빠진 거예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는데 이 중에 뭐가 많이 빠진 거죠? 대형주가 많이 빠진 거죠? 예, 지수가 이만큼 끌어내린 게 대형주들이 많이 빠져서 이만큼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더 많이 하시죠? 그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해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잘 보시면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전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자, 작년 10월 달이에요. 그죠? 네. 여기를 강하게 깼단 말이에요. 강하게 깼는데 여기서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뭐라고 이제 입에 거품을 무냐면 전저점을 깨고 떨어졌는데 자, 주가가 급락하면 반드시 반등이 나오죠. 반등 나올 때 여기 빨간색 선, 즉 전저점 여기를 회복을 못하고 버벅버벅거리면 비관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건 힘이 없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망했다. 여기에서 상승이 안 나오면 강한 상승이 안 나오면 다시 떨어져서 최소한 떨어진 것만큼 또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코스닥 지수는 저기 700이나 600 이러다가 500, 400 갈 수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언제 이 사람들이 신나게 하냐면 반등이 나오는데 전저점 여기 회복을 못할 때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소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맞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 사람들 그 인권을 생각해서 제가 배려한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사실은 5%도 안 맞아요. 네. 인권 때문에. 그 정도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로 코스닥 지수로 보면은 아직 여기 회복을 못했죠. 그죠? 여기 빨간색 선 여기까지 못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아까 코스닥 소형주로 보실래요? 소형주로 보시면 어때요? 소형주는 10월달이 저점이 아니고 12월달이 저점이에요. 아무튼 쌍바닥 찍었죠. 그죠? 여기를 잠깐 깼었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로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 전체 지수로 놓고 보면 박스권을 이탈했다가 다시요. 네, 이렇게 보시죠. 이게 박스권이었잖아요. 코스닥 그죠? 여기를 이탈하고서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제 거품 문다고요. 수급이 안 좋다. 그러면서 뭐 떨어지면 우린 큰일 났다고 그런다고요. 실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코스닥 소형주로 놓고 보면 박스권 잠깐 나갔다가 이틀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제가 가끔씩 이런 비유를 드는데 질풍노도시기의 사춘기 그죠? 네. 요즘에 사춘기 되면 애들 말 잘 안 듣죠 그죠? 네. 잠깐 엄마랑 다투고 집 나갔다가 엄마 미안해 그러고 빨리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 소형주 차트를 보면은 크게 빠진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빨리 들어왔고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좀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 위주로 보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잠깐 집 나갔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중형주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전저점 깨서 나갔다가
다시 빨리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 전체로 보면은 차트가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면 뭐겠어요? 네, 코스피 지수도 똑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고, 코스피 지수 소형주는 어떻겠어요? 이 코스피 소형주입니다.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보죠.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전저점을 깨놓고 이만큼이나 나가 떨어져서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여기서 이탈해가지고, 그죠?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대형주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중형주 건너뛰고 소형주를 바로 보시면 되잖아요. 소형주 보시면 투매가 막판에 세게 나와서 급락하긴 했는데 지금 안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죠? 빠르게 돌아오죠, 그죠? 네. 요번에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서 우리 현은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나왔던 급락은요 반등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힘드셨는데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반등이 세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손절하시거나 크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때가 되면 봄이 되고 여름 되고 가을 겨울 되고 다시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원래 자리에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낙폭과대가 심하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자리까지는 가줍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지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자, 지수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더 하고 싶은데 그 코로나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지수는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약세, 중소형주 강세, 반등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이만큼 빨리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도 이제 여기 더 이상의 투매가 안 나오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제 여기서 크게 난리만 안 치면 돼요.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또 흔들 수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흔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제 그 시장도 굉장히 안정을 찾을 거고, 만약에 한 번 더 흔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막 급락하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거린다는 거예요. 저기 그 유명 관광지에 가면 요즘에 출렁다리 많죠?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출렁출렁 거리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그 저녁 방송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코로나 얘기도 좀 했었는데, 코로나는 그냥 감기다. 지금 처음에는 코로나가 좀 심각했지만 지금 나오는 뭐 델타 변이 다음에 오미크론이었죠. 요거는 이제 그냥 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방역한다고 저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너무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지금 멘탈이 나갈 정도로 오미크론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들 하지 마셔라. 자꾸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고 그럼 손절하고 자꾸 이 바닥을 떠난다. 그러니까 계속 멘탈을 잘 잡으셔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은근히 제가 방송할 때마다 그 얘기를 거의 매번 했을 거예요. 왜냐면 확진자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한다고 너무 이제 옥죄버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고, 장사는 안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다 피곤해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방역,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래라 저래라,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죠? 네. 맨날 이래라 저래라. 네. 밥도 그죠? 모여서 못 먹을 정도, 가족도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스트레스가 쌓였죠. 네. 근데 그 상황에 이제 확진자 숫자가 이제 확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개인들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증시가 폭락할 거다, 이제 그런 걱정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더 빠진 것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나라가 방역한다고 지금 난리를 쳐놔서 그래요. 사람들이 지쳐서 그래요. 이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도 그러길래 이제 자꾸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다른 나라는 자꾸 이제 방역 그거 풀려고 한다. 이제 와서야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에서 뉴스 나오죠. 뭐 노르웨이 풀었다, 뭐 덴마크 푼다더라, 뭐 그죠? 네. 유럽 푼다더라. 네.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그 전부터 훨씬 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 그 말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 감기라 그랬잖아요. 감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자 좀 늘어날 건데 정부에서 그거 풀 거라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감당이 안 돼요.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면 처음에는 뭐 백신 맞아서 잘못되면 뭐 다 저기 해주겠다, 뭐 한 명 한 명까지 다 돌보겠다 그런 소리 했지만 다 그게 거짓말인 게 밝혀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감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뭐
나중에 정부에서 그 기존 방식대로는 이게 안 돼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알아서 해라 이런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감기처럼 이제 나중에 대응을 할 거다 우리나라도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 지금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아까 그 뉴스 나오던데 잠깐만요. 방송하기 전에 여기 8시, 7시에 여기 뉴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저도 있는데 제가 7시부터 이제 방송 준비하거든요. 네, 여기 7시 뉴스 딱 한 10분 정도 보고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격리, 추적 중단, 60대 아래는 독감처럼 관리. 이 얘기가 뭔지 자 읽어드릴게요. 기사 아직 못 보신 분 많을 테니까요. 코로나 확진자의 방역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확진자의 격리, 추적, 치료를 국가가 관리해왔죠. 10일부터는 확진자들 60세 이상만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 확진자는 아프면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 앵커가 얘기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60세 이하는 알아서 더 이상 확진자 역학 조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라는 연락도 사실상 가지 않는답니다. 이거 안 한답니다. 못하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알아서 방역인데 다음 달 하루 17만 명 전망이 나온 당일날 이런 일이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와서 현장은 불안과 혼란도 있습니다. 현장은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 현이 건너뛰고 여기 보시면 60세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기저질환자가 그거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만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요. 동선 추적도 생략된다. 독감과 비슷하게 치료를 받고 독감이라니까요 그냥. 모든 확진자는 본인의 동선과 접촉자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기입해야 된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통한 재택치료자의 위치 추적도 중단된다. 이 사람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규율과 억제의 방식에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뺏고 억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재택치료를 자기 집에서 잘 받으면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자유와 책임이 선행된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화가 좀 나셔야 되는데요. 알아서 하랍니다. 자율적으로. 어제까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알아서. 이해되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오늘 기사 나오는 거 한 3개 보여드릴게요. 돈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저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죠? 이게 이만큼 왜 올라왔어요? 네, 유동성. 거래량이 실제로 증가하면서 올라왔죠? 대규모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니, 돈, 무브, 돈의 이동, 돈의 흐름 그죠?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가 안 좋아서 앞으로 잘 안 될까봐 코로나가 정말 사람을 많이 죽일까봐 천만에요. 그냥 독감이라니까요. 그냥 감기. 지금 독감도 아니에요. 감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사람들의 돈이 빠져나가고 거꾸로 빠져나가요. 역 머니 무브. 역.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잘 보세요. 낮에 제가 이거 기사 하나 보여드렸는데 2개 더 준비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코로나랑 그런 것 때문에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 나라 돌아가는 꼴도 그렇고 역 머니 무브 가속. 그러니까 증시에서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 예금에서 증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한 달 동안에 58조가 예금으로 빠졌답니다. 58조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네? 어마어마한 돈이라니까요. 엄청나게 이게 큰 돈인데 이게 어디로 가요? 증시에서 빠져서 은행으로. 어디로 가요? 당분간 안전자산 선호 이어질 듯. 왜 안전한 데로 갈까요? 망할까봐. 이 돈 사라질까봐. 제가 금요일날 그 얘기 많이 드렸죠, 그죠? 망할까봐.
개인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간 거예요. 금리가 조금 오른다니까 이자 조금 1, 2%더 준다니까 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정기예금 MMF, 은행에 34조, 저축은행도 23조. 정말로요, 경제가 부실화되고 망하죠? 그럼 저축은행 바로 쓰러져요. 정말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가 망하겠다, 그래서 은행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누구부터 망하냐면 저축은행부터 망한다니까요. 이자 좀 더 준다고 일로 간 거예요. 자, 은행으로 갔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금으로 들어가요.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안전자산에 몰리는 돈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그래, 빚부터 갚아야지. 그러면서 지금 뭐하냐면 목돈 생기면 주식 대신 대출부터 갚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정말 경제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겁을 먹어서 안전자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안 팔고 주식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 거예요. 맨날 동학개미 그러는데 요즘 그런 소리도 안 나오죠. 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요번에 되게 추운 거의 빙하기 정도의 그 힘든 걸 여러분들이 겪으신 거라고.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사람들 많이 줄어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그 돈들을 여러분들이 다 챙겨야 될 거라고. 그리고 좀만 더 참으시라고. 그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개인들이 지금 이제 여기저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냐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봐, 이러다가 경제가 진짜 망할까봐 그거에 겁먹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독감이라잖아요. 독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펄펄 뛰면서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속았어요. 주식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요즘에 이 얘기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계속 하는 것 같아요. 20년, 30년 한 사람도 이 바닥에서 고생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도 도망갔어요. 왜 도망가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 망할까봐, 경제 망할까봐. 어디로요? 안전자산으로. 아니면 종목을 하나로 압축하든가. 단타나 치고 앉아있고. 단타가 나쁜 건 아닌데 다 접어가고 단타만 치더라고요. 잉어 낚던 사람이 갑자기 피라미 낚시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송사리 낚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망할까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선주의 이제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대선주의도 중요한데, 그죠?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왕이면 좀 다 찍어주세요. 네. 유튜브 쪽에 그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요즘에 또 좋아요도 좀 많이 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죠, 그죠? 네, 힘들 내시라고요. 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앞만 보고 쭉 가세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을 때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이제 세웠던 계획들이 이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내 머리를 흔든다니까. 세력이 흔드는 거는 내 머리를 흔들어요. 머리를 어떻게 흔드냐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게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주식은 생각을 많이 하면 털려요. 어디로 가서 안전자산으로 가잖아요. 미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은 금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해드리고 싶어요. 금. 네. 금도 옛날에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동그라미는 쳐놨는데 금리 인상하면 금값 많이 올라간다고 지금 난리를 지기죠. 미치겠어요 진짜. 대선주 얘기는 오늘 다 어차피 못하니까 오늘 좀 하고 내일 좀 나눠서 해드릴게요. 이 얘기 좀 해드릴게요. 금 얘기 들으실래요? 원하시면 2번, 아니요 4번 찍어보세요. 네. 딱 3분만 해드릴게요. 3분만. 네. 금 얘기 듣고 가실래요? 네. 싫어요? 네, 싫다는 사람 많으면 안 하고. 네. 들으실래요? 금 얘기? 좀만 해드릴게요. 3분만. 네. 토기쟁이님도 한 3분만 들으세요. 네. 금방 끝내드릴게요. 네.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죠? 네.
비슷하거든요. 2015년도에 금리 올렸을 때 금값이 순간적으로 좀 오르긴 했어요. 조금.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어요. 이만큼. 금리 인상하기 전에 금값이 $1000 초반,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1300 대였으니까 30% 올라갔어요. 30% 올라가고 4년 동안 박스권. 그동안에 증시는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까요? 그죠? 2004년도에 금리 인상했을 때 여기거든요. 그때 증시가 2007년도까지 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전 세계 또 망한다고 금을 샀겠죠. 이때 사람들이. 그때 금값이 $400 정도에서 450, 60? 여기서 금이 많이 올라가봤자 15%에서 20% 올라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박스권. 여긴 4년 동안 수익률이 15%에서 20%. 그것도 초반에 올랐다가 횡보했거든요. 나중에 산 사람들은 돈 못 벌었죠. 잘 가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대놓고 못되게 얘기하죠, 그죠? 잘 가라고 하세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큰 거 아니에요? 금이나 은행으로 간 사람들이 돈 벌겠어요? 미치는 겁니다, 진짜.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금값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바로 올린 다음에 횡보, 바로 올리고 갇혀 있었어요.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올라갔겠어. 나중에 금값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때 금값이 다 해가지고 한 40%, 50% 올라갔나? 주식은요, 기본 4배, 5배는 다 갔죠. 4배, 5배는 얼마예요? 500%, 600%. 3분 지났죠? 끝. 길 가보면은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걸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주식도 한 달, 2달, 3개월 못 가지고 가서 금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금은 오래 갖고 가겠냐고요. 이분들 나중에 후회 많이 할 겁니다. 역사가 다 있는데 이게. 금은 나중에 또 한번 큰 이슈가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 시황 얘기 정리해 드리고 이제 대선주로 넘어가죠. 지수는 지금은 이제 크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 다만 나스닥 지수가 계속 이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폭락한다기보다 그냥 출렁다리 위를 건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결국에는 뭐였어요? 감기였어요. 감기. 그러니까 뭐 정부 욕을 진짜 오늘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백신을 맞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 뭐냐면 그만 좀 속으세요. 왜냐하면 자꾸 속아가지고 주식시장 폭락한다고 자꾸 겁을 내시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백신 얘기라든지 저 코로나 방역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용기 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겁먹으시니까. 감기라니까요.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포기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자유를 드릴게요. 알아서 하세요. 나쁜 아저씨들이잖아요. 여태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갑자기 자유를 준대요. 알아서 하래요. 이제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아무튼 정신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선주 들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죠. 무슨 두려움이냐면 이런 두려움이죠. 대선주 끝날 때까지, 대선 끝날 때,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그 이재명 씨가 연일 그 이슈의 중심에 있죠, 그죠? 김혜영 씨 요즘에 공식 행사 나오지도 않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자, 대선주 얘기할 때는 항상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하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최대한 이제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뭐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호응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 돼요. 주식 얘기, 대선주의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시간이 지금 한 20분, 9시까지 20분도 안 남았죠, 그죠? 아마 지금 다 안 끝날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나눠서 들으세요. 자, 쭉 얘기하다가 이제 부족한 거 내일도 이어서 해드릴게요. 대선주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선주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끝난 것도 있어요.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주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난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가려낼 줄 몰라서 그래요. 전에 제가 막 욕했던 게 뭐죠? 웹스죠. 웹스는 막 욕을 하죠, 그죠? 네, 저러고 건들지 말라고. 그죠? 저런 거 하시면 위험해요. 그런데 되게 좋게 얘기한 것도 있었죠. 맞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때 종목들 몇 개 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뭐 사실하고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기억하시죠? 웹스나 저런 거 되게 나쁜 자리다. 고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들 하셔라. 그 얘기했었고, 괜찮은 것들은 또 따로 얘기해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별로 안 찍으시네. 요즘에 종목 얘기하는 지 꽤 됐어요, 그죠? 네. 웹스 차트가 이게 되게 위험해요. 이것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잘못 걸려 드시면 약도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차트가 약간 좀 바뀌긴 했는데 이거 잘못 걸려 드시면 약도 없어요. 상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잘 못 파시거나, 그죠? 욕심내시거나 타이밍 잘못 맞춰서 들어가면 네. 큰일 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그래 그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때 그래서 쭉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했던 게 7,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네. 그 대선주 중에는 이제 이미 끝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방을 남겨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낮에 오늘 얘기 많이 했었는데 원래는 선거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선거 3월 9일이죠. 원래 선거 전에 보통은 이제 늦어도 선거 한 달 전에는 이제 다 올라가고 끝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 달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다 끝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대선이 요번에 대선주 하는 게 작년 여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윤석열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정치에 선언을 했죠. 나 이제 정치하겠다. 그게 작년 여름쯤이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자 대선주가 되게 힘들었던 이유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정리해드렸던 게 5가지가 있는데 얘기해 볼게요.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뭐였냐면 대선주가 저도 20년 이상 했는데 이번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윤석열 씨가 이제 대선 정치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엄청난 이제 괴롭힘이 시작이 되죠. 네거티브. 그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네거티브 때문이었어요.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후보자 자질 문제, 비호감. 이거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서로. 그죠? 네. 네거티브 심하게 하다가.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역대급 유동성과 주린이 탐욕. 지금은 대출부터 갚는다고 하지만 그때는 미친듯이 신용 썼죠, 그죠? 네. 그리고 유튜브 종토방이라고 하죠. 네. 종목 토론방. 네. 종토방보다는 카톡방.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종목 많이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거티브 원래 해요. 선거 때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후보자 자질 문제, 문제가 많아요. 이재명 씨도 윤석열 씨도 자질 문제가 많아요. 부인 문제까지.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아직도 그래요. 이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선주하기 불편하니까 후보 바꿔라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양파도 아니고 까물까물 계속 나오니까요. 그죠?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요 문제는 선거가 끝나야지 이건 사라질 거거든요. 선거 끝나고, 그죠? 네. 선거 끝나야 이건 해결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자, 3, 4, 5번인데 3번은 해결이 됐어요. 역대급 유동성과 주린이들의 탐욕. 왜냐면 이것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망가졌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다 어디로 갔어요? 안전자산으로 갔잖아요.
그 신용 미수 몰빵 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재기 안 돼요. 재기 불능. 네. 은행 간 사람들은 은행에서 적금 그 이자 받을 때까지 안 올 거고, 신용 미수 몰빵하다가 이제 완전히 저 망친 사람들은 재기가 불능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다 끝날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종목 토론방, 카톡방 다 박살났을 거고. 3번 제거됐고 4번 제거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블루 방역, 이제 차츰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이제 알아서 하랍니다. 알아서. 다시요. 알아서 하랍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자 빨리 찍으세요. 이제 10여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네. 다 해결됐잖아요. 요즘에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아까 그 머니 무브 그 뉴스를 3개나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리고 코로나 방역 그 기사까지 시간도 없는데 그걸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 요 3개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해결이 됐어요. 그죠? 네. 1, 2번은 어쩔 수가 없고, 이거는 뭐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밀고 가시면 돼.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죠? 웹스나 저런 것처럼 대량 거래가 터지고 고점에서 막 저렇게 놓은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닥에서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해도 안 빠지고 버틴 종목들이 있거나, 앞에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한 번도 시세를 뽑은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다른 재료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대선주였는데 바뀔 만한 게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혼자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선거 끝나기 전에 전문가 하나 고용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는 게 고용하는 거니까 그 전문가 그 대선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네, 잘 도움 받으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하시고, 난 도저히 이게 대선주로서 이게 재료가 살아있는지 다른 걸 바뀔 수 있는지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럼 빨리 전문가 고용하세요. 여러분 성에 맞는 사람, 꼭 우리 방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뭐 김 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여러분 성에 맞는 사람한테 가시면 돼요. 저랑 맞는다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혼자서 하시다가 괜히 저기 상장 폐지 또 당하지 마시고, 3월달에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그거 잘 넘기셔야 돼요. 네. 괜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가 또 한 대 얻어맞지 마시고요. 맞으면 많이 아파요. 저는 대선주 제가 추천하는 거 크게 걱정 안 해요.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대선주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방은 그래도 설명을 많이 해놓으니까 덜한데, 일반 개인들은 많아요.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있거나 그런 게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 신경을 안 쓸까요? 대선주 엄청나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신경 안 쓴다고요. 왜 안 쓸까요? 왜 안 쓰겠어요? 자신 있으니까요. 무슨 자신이요? 세력의 매집이 돼서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계속 대선주 추천해요. 오늘도 대선주 추천했어요. 대선 정책주, 부동산, 집 짓는 거, 아파트. 종목이 뭐냐고요? 안 가르쳐드려요. 우리 회원들은 지금 이제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사고 있어요. 왜 사는 줄 아세요? 네. 옛날에도 갔거든요. 언제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건설주들이나 건설 기자재주들이 갔었어요. 해봤거든요. 언제 갔을까요? 선거 전에? 아니요, 선거 끝나고. 낮에 그 라이브 회원들한테 특강해놨어요. 네. 아까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보세요. 네, 라이브 회원들. 얘기 쭉 다 해놨다고요. 선거가 끝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1, 2번 때문에, 그죠? 네거티브하고 후보자 자질 문제, 3, 4, 5번 이것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못 갔어요. 원래는 선거 전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도 갈 게 많을 겁니다. 그 얘기는 좀 내일 좀 해드릴게요. 내일.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정책주나 이런 것들 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할 때 이거 나중에 선거 만약에 이제 네거티브 계속 하다가 그럼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라도 갈 만한 걸 쭉 사놨다고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네. 일자리 관련주 선거 끝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왜일까요? 원전 관련주. 지금은 윤석열 씨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현재 관점에서는 윤석열 씨가 유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씨 관련 정책주들은요, 지금 이제 대선주들은 못 갔잖아요. 맨날 네거티브 한다고 서로 그냥 내가 더럽냐, 네가 더럽냐 맨날 싸우니까 서로 더 더럽다고 그냥 경쟁하고 막
여기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가겠어요? 세력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세력이 언제 올리겠어요? 바꾸면 돼요. 나는 대선주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정책주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건 포장하기 나름이라니까요. 네. 공통된 게 뭐냐면 원전이에요. 유럽에서 지금 원전 그거 그린 에너지다고 막 선포하고 막 그러죠. 그 원전주가 안 갈 것 같으세요? 가게 돼 있어요. 원전주 괜찮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건설주. 건설주 중에 누구요? 아파트, 주택 많이 짓는 중소형 건설주. 그리고 그거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방향을 같이 하는 건설 기자재 관련주.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싹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거를 그 2010년 전에도 그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2013년, 14년, 15년. 그래서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그거 보여드렸어요. 안심하셔라. 옛날에 다 해봤다. 네. 그냥 걱정하지 마셔라. 네. 땅 파는 기업부터 다 간다. 네. 시멘트, 레미콘, 페인트, 뭐 수도꼭지 만드는 회사까지 다 간다. 심지어 변기까지. 네. 오늘 낮에 그거 특강했어요. 네. 그 얘기는 저녁 때는 못 해드려요. 네. 저도 고생해서 배운 거니까. 근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해 놓고도 웃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웃는 게 아니라 돈이 은행으로 50조가 갔다. 금 사러 갔다. 달러 사러 갔다. 뭐 사러 갔다. 미국 가서 물렸다더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빠져나갔고. 하다가 이젠 무슨 주식이냐. 빚부터 갚아야지. 보통은 빚내서 주식을 한다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주식은 됐고 빚부터 갚는데요. 와, 전문가면서 내 저렇게 좋은 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회원들을 자꾸 다독이는 거예요. 좀만 참으시라고. 이거는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원래 선거 전에 추석 끝나고 가야 되는 거 맞았고 설 연휴 끝나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도 그냥 네거티브 선거를 심하게 치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탓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을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선거 전에 가는 게 있고 끝나고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완전히 싹 바꿔서 가는 것도 나와요.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 내일 좀 더 할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세력이 아직 들어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대선주는 대선주로 가거나 아니면 정책주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다른 테마주로 변신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중에 혹시 제 방에 이제 들어오실 거면 라이브 연으로 들어오실 거면 오늘 녹화 방송 낮에 해놨으니까 그거 꼭 보세요. 1시간짜리인데 그럼 머릿속이 시원해질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갔었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드신 거예요. 그걸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얘기해드리지만 원래는 선거 전에 가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전략이 좀 바뀐 거죠. 부득이하게. 해봤어요, 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원래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철수 씨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안철수 씨,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지금 여당 후보니까 이재명 씨부터 얘기를 쭉 해볼게요. 이재명 씨는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지율이 언론에 보면 뭐 지지율이 혼자 세다, 박빙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지지율이 뭐 박빙입니다. 근데 여의도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그 격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치인들은 입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하죠? 이거 아시는 분 찍어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했었는데 뭘 보라고 하죠? 입을 보지 말고 정치인들은 입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뭘 봐야 돼요? 뭘 봐요? 네, 발을 보라고 하잖아요. 발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딜 가는지. 네, 쓰리타임즈님 정확히 얘기해 주죠. 어제 이재명 씨가 누구 만나고 갔어요? 김종인 씨. 그럼 뭐예요?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만나기가 좀 그렇잖아요, 서로. 얼마나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겠어요. 그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빙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씨하고 안철수 씨하고 뭐 단일화 서로 안 하겠다 막 그랬죠. 아시잖아요. 원래 앞에서 그러는데 뒤에서 다 얘기하는 거 서로. 그죠? 네. 우리 계약서 쓸 때도 다 이면 계약서가 있고 다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느냐, 뭐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 그 차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요즘 말이 바뀌었죠. 국민의힘 쪽에 윤석열 씨 캠프 쪽에서 말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반나절 단위로 몇 시간 내에 자꾸 말이 바뀝니다. 윤석열 씨가 오늘 안철수 씨한테 아까 낮에 했던 얘기를 쭉 들으니까 굉장히 사람을 높여주더라고요. 예,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는 말을 썼거든요. 그거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씨를 굉장히 높이면서 이렇게 있지 말에 되게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일화 이제 가능성이 보니까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단일화 가능성이.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뉴스 여기 하나 있다. 잠깐만요. 네. 잘 보이세요? 네. 윤석열 씨가 안철수 씨와 단일화 둘이 결정할 일이다. 정권 교체 방향이 같다. 산술보다는 캠이다. 이런 식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나오신 분이다. 합쳐서 갈 수 있으면 가자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밖에 슬슬 바뀌죠.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다가 단일화 하는 쪽을 슬슬 바뀌어요. 저러다가 오늘 갑자기 우리 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씨하고 안철수 씨 관련주 두 개가 동시에 급등하는 이제 기한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확실하게 이기지 않겠어요? 그죠? 네. 확실하게 이기려고 할걸요? 그런 게 있어요. 어정쩡하게 이기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보수에서 약간 이제 안철수 씨한테 어떤 뭘 제안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기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야 상대방을 제압하기 편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아시는 얘기들 제가 또 저만 아는 척해서 죄송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단일화가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뒤에서 조용히 할 거예요. 조용히. 앞에서 자꾸 대놓고 하면 또 표 떨어지니까 지지율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조용히 할 거예요. 조용히. 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하는 쪽으로 가거나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 안철수 테마주 상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속으로. 윤석열 테마주 같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당선 기대감이 커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딱 일주일이면 5일이죠. 5일 동안 양봉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대밭에 불 지른 것처럼 확 타오를 겁니다. 그 일대가. 그러니까 안철수 씨하고 윤석열 씨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밤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이 단일화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양쪽 다 진짜 그 갈대밭에 그죠? 네. 거기에 불 한번 피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 그냥 다 타는 거 아닙니까? 대선주들이 확 다 날아가겠죠. 그죠? 네. 이재명 씨거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 덜 하셔도 돼요. 더 떨어질 거나 있어요? 빠진 만큼 빠졌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냉정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인맥주건 정책주건 한꺼번에 싹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일화 이슈가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있죠? 그때까지는 뭐가 끝나야 된대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둘이서 단일화를 하나하나 보고 잘 보세요. 뉴스를 보지 마시고 차트를 잘 보세요. 지금은 차트를 잘 보면 뭔가 느낌이 쎄한 게 와요. 네. 보면 안다니까요. 우두머리급 있죠? 그걸 쭉 보면 옵니다. 오늘 안철수 마저를 보고 있는데 기분이 제가 현아한테 대놓고 해서 저런 거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네. 분위기가 아주 그냥 좋아졌어요.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단일화 이슈가 강해지거나 그러면 양쪽 관련주가 두 개가 한꺼번에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원래는 한 사람 것만 가잖아요. 근데 두 사람께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윈윈이거든요. 그죠? 네. 둘 다 급등할 수 있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의원들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이재명 테마주도 몇 개 상기해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1분만 얘기하고 나머지 뒤에 얘기해 놓을게요. 내일 해드릴게요. 그 안철수 테마주 할 때 처음에 공략해도 순서가 안랩, 써니전자,
저희 방에 실제로 했던 거예요. 내일은 이거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까뮤 ENC, 그 뒤에 MPK,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추천한 거 있죠? 그죠? 네. 그거 뿅뿅뿅. 네.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처음에 대선 테마주로 공략할 때는 선발주자를 사게 돼 있어요. 선발주는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가 누구냐면 요거예요. 이건 언제 사냐면 중반. 그 테마주가 이미 형성돼서 가고 있어요. 한번 뽑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선발주자로 가는 게 아니라 후발주자로 가야 돼요. 공략을. 근데 이제 후발주자도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을 하잖아요. 뭐 사는 줄 아세요? 세 번째인데 이거 뭐냐면 무명. 옛날에 간 적이 있긴 있어도 다 잊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선발주자, 후발주자 뒤에 무명주들이 있어요. 무명.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재명 테마주 옛날에 카스. 내일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걸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우리 방에 갖고 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전에 카스 공략했던 거 작년에 그 얘기해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까 이제 지수도 얘기해야 되고 코로나도 얘기를 해야 돼서 이거 얘기를 다 못했는데 내일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 꼭 들어오세요. 그러면 관련된 거 쭉 정리해드릴게요. 내일은 요거 순서대로 선발주자, 후발주자 이제 마지막에 무명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끝나는지를 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마음이 더 편해지실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걱정들 하지 마시고 다 생각해보고 이제 추천한 거니까, 그죠? 네, 지금도 대선주 추천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경험들 짧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선주만 20년 했다니까요. 네. 별의별 걸 다 겪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죠. 저기 그 개인들이 대선주를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선거 끝나면 계속 이 얘기합니다. 선거 끝나면 끝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물론 이제 선거 끝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그 데드라인이나 이런 걸 딱 정해놓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되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무튼 내일 좀 해드릴게요. 내일 참여하실 분들 저 1번 찍어보세요. 네네. 네. 네네. 내일도 들어오시고요. 네네. 자, 그럼 이쪽은 잠깐 먼저 끌게요. 잠깐만요. 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김 시장이 이따 방송하신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예. 김 실장님이 그거 하시네요. 그린 텍소노미 관련주인데 이게 뭐냐면 원전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이제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씨가 될지 윤석열 씨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윤석열 씨가 좀 유리하죠. 단일화까지 하게 되면 이제 더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원전 테마주들이 되게 힘을 받을 거예요. 네. 아마 원전 이거 살리려고 엄청나게 애 많이 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테마주 가서 이제 뭐 하는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내일은 이제 종목들을 더 준비해서 올 테니까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 시장님 방송은 여기 그 김 시장님이 또 저기 뭐예요? 그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거든요. 네, 문자반만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라이브반도 이제 운영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방송 잘 들으시고 도움 받으실 분들은 또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마무리 다 해드릴게요. 대선주는 네, 내일 뵐게요.